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오늘의 리뷰 짜잔! 퍼펙트 그레이드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 리뷰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파즈 버전 카토키처럼 제가 이번에 샘플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만들면서 또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발매는 2020년 2월 22일 발매를 합니다. 가격은 엔가로 25,000엔, 국내 정가가 30만원이죠. 볼륨감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 가격 하겠다라는 게 확 눈에 들어옵니다. 솔직히 덩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전시 공간도 많이 잡아먹고, 덕분에 이제 베이스가 진짜 절실했는데 베이스는 기본 부속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퍼펙트 스트라이크는 원래 팬들이 만들었던 설정입니다. 스트라이크 건담의 스트라이커 시스템이 간섭을 안 한다, 다 달아보자, 런처 A1 소드 다 달았더니 잘 맞네가 됐다가 그게 공식이 된 그런 케이스죠. 거기에 이제 에너지팩을 추가로 증설한 모습이 지금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입니다. 바로 리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샘플이라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근데 샘플이어도 진짜 괜찮습니다, 이 친구. 야, 진짜 물건이에요, 나름. 그럼 바로 리뷰를 보도록 하죠. 그럼 퍼펙트 그레이드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 한번 외형 살펴봅시다. 일단 정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볼륨감이 커 보입니다.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HGUC 퍼스트 건담을 옆에 놓으면은 이 정도, 이 무장의 볼륨감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인다는 게 장난 아니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돌려보면 꽤 일단 외장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백팩 부분의 볼륨감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퍼펙트 스트라이크의 매력은 이 백팩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A1 스트라이커의 좌우로 이제 런처랑 소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아예 뒷모습을 돌려보면 아무래도 뒤로 많이 무겁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처질 것 같다라는 이 불안감이 좀 있긴 하네요. A1팩 하나에 진짜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 베이스가 기본 부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거는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베이스 자체는 이 스카이 그래스퍼에 들어있던 그 베이스랑 완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등급의 퍼펙트 스트라이크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앞쪽이 이제 SD죠. SD 때는 퍼펙트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이제 스트라이크 웨폰 시스템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HG, 비교적 근래라고 하기에는 좀 됐지만 아무튼 퍼펙트 스트라이크 이름으로 발매를 했었습니다. 소체는 HGC2를 썼어요. 그리고 RG도 얼마 전에 그나마 퍼펙트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으로 RG가 발매했었고요. MG는 그보다 좀 더 전에 이제 웨폰 시스템이 따로 발매했죠. A1 따로 팔고 소드런처 따로 팔고, 애초에 이 리마스터 버전에 맞춘 느낌으로는 외판정판으로 소드런처만 옵션으로 팔았었죠. 그리고 이번에 발매한 퍼펙트 그레이드입니다. 야, 진짜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뭔가 뭉클한 무언가가 있달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세히 보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면 스트라이크의 소체는 일단 주변 다 보고 구판과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실루엣만 먼저 봐주세요. 일단 머리 자체는 이제 외장은 다 신규입니다. 일단 블레이드 안테나의 각도라든가 그런 것도 바뀌었고, 얼굴의 몰드라든가 그런 것도 바뀌었고, 그리고 또 특징이라면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겔슈테른의 파츠가 코팅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프레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효과가 크더라고요.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저는 좀 취향이더라고요. 좀 더 날렵한 느낌이랄까, 그런 것도 좋았고, 옆에서 봤을 때 몰드라던가 이런 처리도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이 또 몸통입니다. 이 흉부 쪽의 디테일은 꽤 변한 편인데 이렇게 가슴을 두르면서 파츠가 확 바뀌었다는 게 느끼죠. 특히나 이 자잘한 부분들의 코팅, 은근히 이게 약간 멀리서 보더라도 살짝씩 보여요, 이 코팅이. 이런 부분은 은은한 거 괜찮았고요. 몰드 자체는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데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기존 그대로고요. 그리고 골반 부분, 스커트의 몰드가 확 바뀐 게 느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부러 그래서 구판 리뷰를 다시 한 거거든요. 스커트 상당히 화려해졌고, 여기도 이런데
구석구석 보면은 코팅 파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꺾인 부분이랑 중간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죠. 사이드 스커트의 디테일도 좀 변한 형태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이 아예 싹 바뀌었죠. 다리 쪽은 꽤 변화한 듯 싶습니다. 일단 허벅지 부분이라든가 무릎 쪽, 아래쪽이 이렇게 좀 바뀌었죠. 밖에서도 보이도록 코팅 파츠가 들어간 것도 특징입니다. 겉에서 봐도 이렇게 코팅이 보이는 수준이죠. 종아리 쪽은 이전에 비해서 좀 장단지가 두꺼워진 느낌이거든요. 예, 외장이 좀 크게 변했습니다. 원래 이 중간 부분이 좀 비어 보이고 그랬어야 되는데 꽉 차게 변화됐고요. 이 정강이 앞부분 파츠도 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앵클 가드, 여기도 코팅 파츠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엑스트라 피니쉬. 그래서 이쪽도 좀 크게 보이죠. 발은 그대로입니다. 예, 발바닥도 그대로고요. 다리의 뒤쪽은 큰 변화 없이 그냥 쏘쏘 허벅지만 조금. 팔 부분도 변화가 확실히 있지만 이따가 외장 벗기고 하고요. 일단은 어깨 쪽에도 일부 이렇게 코팅이 들어갑니다. 코팅 파츠, 그리고 팔뚝 쪽에도 코팅 파츠 이렇게 은은하게 또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아예 대놓고 코팅 파츠가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보이죠, 아예. 그 외에 뭐 팔꿈치 쪽이나 이런 데는 그대로입니다. 소드 스트라이커 쪽을 먼저 봅시다. 일단 어깨 유닛 바깥쪽으로 마이다스 매서가 장착이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상당히 큽니다. 예, 바깥쪽에 가동 어느 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역시나 최근 트렌드답게 몰드가 상당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동력선 같은 부분도 이렇게 매끈하게 사출이 됐고요. 이런 안쪽 몰드라던가 위에서 봤을 때도 심심치 않게 이런 부분에 몰드가 또 추가되어 있고, 바깥쪽에도 역시 실루엣이 좀 많이 변했어요. 원래 되게 직선적인 느낌이었는데 곡선이 좀 추가된 느낌이 살짝씩 있고, 오히려 안쪽은 좀 심플합니다. 그쵸? 어차피 앞쪽이랑 뒤쪽이랑 형태 자체는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팬저 아이젠. 모습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예 평면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꺾여 있는 구간이 존재해서 실루엣 자체도 좀 매끈하네 같은 느낌이고, 이런 부분은 보기 좋았고, 그리고 디테일 자체는 뭐 대단히 몰드가 이쪽은 많이 추가됐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내부는 그래도 꽤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 콤보 웨폰 유닛에는 역시나 건런처부터 발칸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건런처 부분은 빨간 색깔 파츠로 분할이 되어 있고요. 내부는 약간의 몰드가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뭐 그렇게 많이 있진 않고요. 그리고 120mm 발칸. 야, 발칸 볼륨감이 큽니다, 아주.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기믹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었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앞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됩니다. 다만 좀 불안한 감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흔들리는 구간이 있어서 이거는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구조물, 마치 실드처럼 펼쳐져 있는 이 친구들 볼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노란 색깔 파츠는 위아래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테트론 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깥쪽 몰드 자체는 뭐 그냥 심심치 않게만 들어가 있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고, 안쪽도 뭐 비슷합니다. 예, 이렇게나 저렇게나 비슷한 형태죠. 내부는 몰드가 다르긴 하지만 역시나 심플하게, 상당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뒤쪽은 빨간색 파츠들 덕분에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이거 좀 분리하고 분리하고 백팩 볼게요. 퍼펙트 스트라이크의 백팩. 에일 스트라이커 중간에 런처와 소드의 파츠들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으로 봤을 때는 역시 정면에서 봤을 때 에일의 날개가 좀 짧다고 느껴져요. 원래 이 구판에 에일만 들어가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파츠들이 큼지막한 게 들어가다 보니까 유독 좀 날개가 가려져 보이고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특히 본체 어깨에 가려지는 게 더 커요. 엄청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됐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날개 자체는 기존의 에일 스트라이커랑 같은 형태입니다. 뭐 플랩이 가동한다든가 위아래 가동한다든가 가동할 때 뿌리 부분이 이렇게 쭉 뽑혀 나와서 접힌다던가 이런 기믹도 그대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날개 아래쪽 디테일도 꽤 볼만했었죠. 아래쪽 부스터 유닛은 구판과 달라진 점 하나도 없습니다. 100% 동일하고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프레임도 동일하고 이 중간 부분 기믹 장착될 때는 이렇게 들어 올려진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대신에 에일은 이 중간 부분이 완전 프레임부터 바뀌었죠. 구판이고요. 퍼펙트 판입니다. 확실히 앞부분이 좀 길어졌죠. 빔사벨과 날개의 간격을 보시면 확 차이가 납니다. 퍼펙트는 중간에 조인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어졌죠. 구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일절 없고요. 덕분에 날개도 상당히 뒤쪽으로 후진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뒷부분의 디테일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개 같은 게 추가로 하나 더 생겼고 원래는 없었던 이 에너지 팩들도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퍼펙트 스트라이크는 많은 무장을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오게 된 설정이죠. 각각의 에너지 팩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동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꺾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교차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꺾이는 느낌. 그리고 에너지 팩 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팩은 내부에 이렇게 어느 정도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고요. 중간 몰드라든가 위쪽 그리고 또 반대쪽 몰드까지도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너지 팩을 마치 고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동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핀으로 고정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껴보면 특별히 이거를 이렇게 고정을 한다? 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빼면 또 빠지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이 연결 프레임도 다 분리가 됩니다. 개별로 분리가 되고 뿌리 부분도 분리가 되죠. 이렇게 다 빼주면은 그냥 일반적인 에일팩이 된다라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PG가 아니라 이 MG 리마스터판 백팩을 보면 일반적인 에일팩에서 퍼펙트가 될 때 이 뒷부분을 잡고 슬라이드하면 퍼펙트가 되는 기믹이 있었는데 이 중간에 조인트를 활용해서 퍼펙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PG인데도 그 기믹이 없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서운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백팩에 들어가는 슈베르트 게베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키트에서 가장 존재감을 내세우는 무장이기도 하죠. 손잡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지만 좀 얇은 편이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파츠 분할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몰드부터 뭐 심심치 않게 넣어줬고 중간 부분도 파란 색깔 파츠, 하얀 색깔 파츠 전부 다 분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테트론 실로, 소드 스트라이커 유닛이라고 또 되어 있죠. 앞에는 무장의 이름인 슈베르트 게베르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각 무장마다 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아까 에일도 여기 날개 쪽에 에일 스트라이커라고 써 있죠. 빔날이 형성되는 부분에는 이렇게 안쪽 몰드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도 심심치 않게 몰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 가능하고요. 끝부분의 실검 부분, 이 부분은 슬라이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납할 때는 조인트를 이렇게 가동시켜 줄 수 있는데 뭐 접은 상태에서도 그냥 이렇게 조인트에 맞춰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고요. 또 하나의 무장인 아그니! 아그니 디자인은 상당히 박력 있게 바뀌었거든요? 앞부분부터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을 하고요. 중간중간 빨간 색깔 파츠 분할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그니 이름 테트론실 잊지 않았고요. 중간중간 이제 또 이런 덕트 같은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HG라든가 이런 데 쓰였던 또 그런 아그니와는 다르죠. 센서 부분은 클리어 파츠 제대로 해줬고요. 그리고 안쪽 몰드도 꽤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노란 색깔 파츠 분할 당연하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또 프레임처럼 또 분할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앞에 있었고요. 그 앞에도 여기 중간 부분에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또 디테일 향상을 위해서 파츠 분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에너지팩 부분 여기는 그냥 안 빠집니다. 위아래에
커버를 열어줘야 그제서야 빠집니다. 네, 이런 부분은 꽤 신경을 썼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디테일 부분에서. 반대쪽은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여기에 런처 스트라이커라고 또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쪽, 이쪽도 클리어 파츠가 활용이 됐어요. 클리어 블루 파츠로 해서. 그리고 손잡이, 그립 자체는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에도 어느 정도 몰드가 추가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아랫부분도 아래쪽도 심심치 않게 몰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이렇게 앞부분으로 빼서 전개 가능합니다. 그치만 전개하는 건 좋아도 이 중간에 보이는 골다공증 같은 거 이런 건 좀 없앴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서브 그립의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로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MG나 다른 등급은 이 구멍 자체가 굉장히 넓었는데 좀 최소화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에일팩에 고정을 해주는데 이게 고정이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볼관절. 안쪽으로 밀어넣고 움직이기 편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유연하게. 근데 언제나 런처가 무겁습니다. 살짝 처지죠. 벌써. 고정성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중간 부분 이렇게 작은 핀들로 고정을 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좀 안 빠지게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뿌리 부분을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이 무거운 백팩을 달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뒤로 안 넘어갔잖아요. 일단 관절들이 만든 직후라 짱짱한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존재감이 정말 크게 한몫한다 생각합니다. 허리 쪽으로 스토퍼가 들어갑니다. 잘 보면 이렇게 허리 자체를 지탱해버리는 조인트가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면 허리가 이렇게 뒤로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퍼를 안쪽에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깔끔하죠. 디테일 방해 같은 것도 안 하죠. 이렇게 넣어주면 허리가 뒤로 넘어가는 걸 방지해줍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걸 달고도 서 있을 수 있는데 또 크게 한몫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구판과 비교를 위해서 스트라이커들을 다 빼줄 건데요. 뒤쪽에 에일 스트라이커에 그냥 빼면 되는 거고 뺀 다음에 여기 조인트를 뚜껑을 덮어주고 런처 쪽은 위쪽으로 먼저 제거, 다음에 프레임을 연 다음에 안쪽에 조인트 빼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마개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덮어주고요. 그리고 소드 마이다스 매서 먼저 빼주고 어깨 장갑을 앞뒤로 분리를 해줍니다. 앞뒤로 이렇게 분리. 이렇게 빼보면은 소드 쪽은 안쪽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장갑도 떼어낸 다음에 프레임 개방 조인트 빼고 마개로 덮어줍니다. 펜저와이저는 쉴드랑 똑같습니다. 프레임 열고 쉴드 빼듯이 이렇게 빼면 끝. 이제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체를 한번 볼 텐데 일단은 구판과 비교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퍼펙트 스트라이크에 들어있는 머리,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게 슈테른이 코팅으로 바뀌었다든가 안테나 각도라든가 두께가 변화했다. 구판의 경우 되게 각졌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었거든요. 블레이드 안테나도 뒤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하면 확 눈에 띄죠. 일단 페이스 부분, 페이스 슬립 부분 있죠. 하얀색 파츠가 완전히 변경된 거 볼 수 있습니다. 덕트처럼 좀 더 두꺼워진 몰드가 생겼고 없죠. 그리고 안테나 부분 각도 확 바뀌었고 디테일도 끝부분 디테일 같은 거 바뀌었죠. 형태가. 그리고 옆모습으로 봤을 때 안테나가 뒤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판 쪽이 좀 평면적이다라는 느낌이 더 들기도 하죠. 그래도 LED 점등은 그대로입니다. 뒤통수 외장 제거하고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온! 기존처럼 눈 부분이랑 메인 카메라 쪽 살짝 또 불이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흉부의 차이는 꽤 크다 느껴집니다. 일단 몰드가 정말 화려해졌고요. 중간중간 들어간 작은 코팅 파츠들 덕분에 좀 더 볼거리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마킹의 사이즈가 바뀌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구판은 이 원이 굉장히 크죠. 마킹이. 근데
작아져도 너무 작아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많이 작죠? 콕피트 해치 오프는 기존과 다를 거 없습니다. 이렇게 빼낼 때 이렇게 기판이 앞으로 벌어지고 안쪽에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고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깨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깥쪽 파츠는 변함이 없지만 이 안쪽 파츠가 심하게 바뀌었죠. 몰드가 좀 더 생겼고 입체적으로 바뀌었어요. 각이 하나 더 생겼거든요. 원래 구판은 여기에 하나 몰드 있고 층이 졌는데 이쪽은 심판은 좀 더 볼륨감 있게 각이 위아래로도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코팅 파츠의 유무 좀 큽니다. 이런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코팅 파츠 덕분에 좀 더 이뻐 보이는 효과가 크니까요. 중간 부분도 마찬가지 파츠에 코팅 파츠가 더 덧대져 있는 느낌이고 몰드가 있었던 거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코팅 파츠의 효과는 좀 크죠. 옆모습은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지만 신규 파츠의 볼륨감이 좀 더 크다라는 거는 알 수 있네요. 넘어가기 전에 또 보면 마킹 사이즈 바뀌었죠. PS 마킹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좀 많이 작아졌고 여기도 마찬가지 코오션 마킹 작아졌죠. 엄청 작아졌어요. 그리고 팔의 하박 대놓고 보이는 이 코팅 파츠 엑스트라 피니시 파츠가 효과가 큽니다. 덕분에 이쪽은 파츠가 완전 변경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모습을 보더라도 각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이고요. 손 자체는 특별히 변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이쪽은 차이가 꽤 큽니다. 이 중앙 부분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꽤 커졌어요. 진짜 이쪽이 구판이고요. 이쪽이 심판입니다. 일단 몰드가 너무 많이 생기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층도 막 나눠 놓고 이런 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코팅 파츠까지 사이드에서 보이고 정면에서 보이는 코팅 파츠들도 한몫하죠. 옆에 놓고 비교하면은 그 차이를 확 느낄 수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중간 부분 파츠의 디테일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거기다가 무장 마킹까지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마찬가지로 뒤쪽 스커트 변한 거 없습니다. 전혀 변한 거 없죠? 오히려 역시나 마킹 사이즈가 좀 작아졌습니다. 이쪽의 화살표 사이즈랑 마킹 사이즈 보시고 이쪽 거 보면은 작아졌다는 게 확 체감이 되죠? 여기서부터는 다리입니다. 허벅지 앞부분 디테일이 변한 거 없습니다만 뒤쪽이 바뀌었죠. 허벅지 뒤쪽에 몰드가 새로 추가되고 약간씩의 몰드 더 추가되면서 파츠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했었던 코팅 파츠의 유무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잘 보면 무릎 아래쪽 파츠도 디테일이 바뀌어 있습니다. 코팅 파츠 따라서 좀 더 몰드가 추가되고 조형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눈에 알 수 있는 종아리 변경 확 차이가 나죠. 옆에서 봤을 때 종아리 위쪽은 그대로인데 아래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정강이 부분 파츠가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 파츠 완전 좀 커졌어요. 많이. 덕분에 변한 게 있다면 원래 종아리 회전 기믹이 있어야 되는데 파츠 때문에 꽉 차서 종아리 회전을 안 합니다. 오히려 이게 종아리 폴리캡 찢어지는 거를 방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머지 아래쪽 외장은 큰 변화는 없지만 앵클 가드의 변화가 매우 큽니다. 디자인 자체가 완전 바뀌어서 아랫부분에 코팅 파츠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넓어졌다라는 느낌이 있죠? 이번엔 프레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뭐 일반판대 프레임 봤는데 왜 또 보냐? 프레임의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돌려보면 그렇게 뭐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머리에 코팅 파츠가 생겼습니다. 머리 좌우로 이겔 슈테른 부분이 코팅 파츠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무릎 쪽으로 내려가면은 무릎에 프레임이 일부 코팅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쪽은 바깥에 드러나는 프레임 부분인데 그거를 코팅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프레임 전체가 건메탈 컬러로 메탈릭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어깨만 전체적으로 봐도 살짝살짝 보이는 이 메탈릭 컬러, 그리고 몸통 쪽의 메탈릭 컬러들, 그냥 파츠 전체가, 몸통 전체가 프레임은
건메탈로 변경됐습니다. 다리 쪽도 건메탈이랑 같이 코팅이 조합이 되니까 이건 이거대로 멋있죠. 허벅지 쪽도 바짝바짝하니 보이고요. 일반판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엄청 큽니다.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죠. 기존의 일반판 프레임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고 코팅 파츠 효과가 좀 큰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만 보더라도 컬러 차이도 심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나머지 뭐 등 쪽 디테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중으로 프레임이 안쪽으로 이렇게 막 슬라이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슬쩍슬쩍 드러나는 이 코팅 실린더들, 옆구리나 겨드랑이나 허벅지 안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발목 쪽이라든가 이렇게 은근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솔직히 건메탈이랑 되게 잘 어울려서 그런 부분이 보기 좋았어요. 가동은 기존과 같습니다. 오히려 이쪽은 만든 지 얼마 안 된 만큼 튼튼하죠. 관절들 엄청 튼튼합니다. 이렇게 제가 구판 리뷰했을 때 굉장히 헐거웠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튼튼하죠. 당연히 고관절의 다이캐스트를 앞으로 쭉 빼는 기믹 그대로 있기 때문에 포즈 취할 때 기존에 가능했던 포즈들도 상당히 박력 있게 여전히 화려하게 재현이 가능합니다. 무릎 꿇는 거 하나 진짜 일품이네요. 와, 진짜 멋있다. 그죠? 그리고 구성들입니다. 아까 계속 봤었던 에일 스트라이커, 런처 소드, 그리고 어깨 파츠들, 그리고 베이스, 이쪽에 베이스 있고요. 그리고 또 스트라이크 하면 빠지면 안 되는 게 이것들이죠. 쉴드와 고에너지 빔 라이플. 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서 엄청 바뀌었다 느낌은 딱히 안 들어요. 오히려 내부 몰드도 기존과 동일하고 바깥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라이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건메탈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것도 되게 진해져가지고 그래도 이 메탈릭의 느낌 자체는 꽤 좋습니다. 여기도 빔 라이플에 마킹이 붙네요. 거기다가 제가 이 스카이 그래스퍼 리뷰할 때 보여드렸던 조인트, 이게 쉴드랑 라이플 고정하는 조인트였죠. 옆에 있는 베이스에다가 적용이 되는데 라이플은 바로 이렇게 끼워줄 수 있어요. 바로 낄 수 있는데 쉴드, 프레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내부 파츠를 펜저아이젠과 호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왕에 넣어줄 거면 이거 어차피 해봤자 얘거든요, 얘. 이거 파츠 2개입니다, 2개. 그래가지고 쉴드랑 선택 조립이에요, 선택 조립. 아니, 도저히 이거는 좀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보면은 내부 파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어요. 뭐 오히려 한다면은 굳이 좀 편하게 한다면은 펜저아이젠에 있던 거를 얘한테 못 껴주네. 조인트 모양이 전혀 달라서 완전히 쉴드를 하고 싶으면 이거 완전 분해했다가 여기다가 조립해야 돼요. 이 부분은 진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좀 이야기하면 펜저아이젠 장착 시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립하면은 얘를 이렇게 빼서 프레임 열고 쉴드 장착하듯이 장착하고 프레임 닫고 이렇게 닫으세요. 이게 처음에 매뉴얼에서 보여주는 장착입니다. 그리고 각도를 바꾸기 위해서 얘를 다시 지금 이 프레임을 돌리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돌리라고 돼 있어요. 매뉴얼 확실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정작 조인트는 팔각 조인트로 돼 있어서 회전을 못 시킵니다. 안 돌아가요. 근데 매뉴얼은 돌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분해했다가 돌려서 다시 결합을 해야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거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서 바꾸면 각도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왕에 매뉴얼 얘기 나온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런처용 파츠입니다. 아까 계속 봤었죠? 근데 이 날개 부분 바깥쪽에 보면은 파츠가 사선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되어 있는 파츠가 있습니다. 이거 돌리면 디테일이 바뀌죠? 근데 이 모양인지 조립할 때 언급이 없습니다. 요거
내부 조인트가 뒤집어도 똑같아서 이게 사선이 위로 뻗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래로 뻗어야 되는지 요게 안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는 또. 일단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번 퍼펙트 스트라이크 매뉴얼 좀 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또 새롭게 추가된 것이 고정손. 고정 무장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에 조인트가 달려있고 무장들을 고정하세요 라는 뭐 일반적인 이렇게 방식, 일반적인 방식의 고정손이에요. 근데 뭐가 없죠 지금. 손등은 호환입니다. 지금 가동손 쓸래 아니면 그냥 손 쓸래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손목의 각도도 다릅니다. 오른손은 슈베르트 게베르의 안성맞춤으로 꺾인 손목이죠. 살짝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죠, 각도가. 그리고 왼손은 아그니에 맞춰져서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도 미묘한 차이 확인하세요. 파일럿으로는 무라프라가 부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크로 키라 야마토도 남습니다. 그리고 런처 소드 스트라이커 백팩이 포함됩니다. 이쪽은 런처용이고요. 앞부분에 약간씩 클리어가 또 들어가 있고 아까 퍼펙트 저 에일 스트라이커에 끼웠던 조인트를 여기다 장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드 스트라이커용 백팩 역시 조인트가 있어서 이쪽에 저 고정용 조인트 장착하게 되고요. 위쪽으로는 에너지팩 들어갑니다. 둘 다 디테일 자체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클리어 파츠 들어가고 좋은데 파츠 조립하는데 부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뭔가 내부에 볼만한 거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진짜. 퍼펙트 다시 만들어서 베이스에 올리고 액션 보면서 무장들을 볼게요. 베이스 위에 올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날개 좀 전체적인 볼륨에 비해 짧다 느껴졌죠? 마찬가지죠. 가려집니다. 정면에서 보면 엄청 가려져요. 일단 빔사벨 파츠 자체는 원래 에일팩의 기본으로 부속된 거니까 넘어가고요. 바로 슈베르트 게베를 봅시다. 일단 빔 파츠가 잘 보면 양끝 부분의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이거 잘 보면서 넣으셔야 됩니다. 잘 보면 빔을 눕혔을 때 더 볼륨감 있게 빔이 튀어나온 쪽이 바깥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 끼우고요. 그리고 위쪽 맞춰서 살짝 휘어서 들어가 주면 날 부분은 됐고 아래쪽도 들어가죠. 아래쪽 빔 파츠까지 쫙 이렇게 끼워주고 이거 굳이 저 해보니까 고정손 안 써도 잘 들어요. 손잡이 조인트 맞춰서 잘만 껴주면 특별히 어려울 거 없이 한 손으로도 잘 듭니다. 이거 옆으로 눕혀도 무게중심만 잘 잡아줘도 안 쳐지고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옆으로 틀면 이제부터야 이제 여기가 많이 무거우니까 그제서야 살짝씩 처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처지면 서요. 완전히 바닥으로 꺼지지 않고 이 정도 사선으로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잘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고정손으로 바꿔보죠. 고정손은 어떤가? 고정손 바꿀 때 손등 빼서 옮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와 이거 안 처지네. 와 짱짱하네. 튼튼하구만. 오 아니네. 각도를 잘 맞춘 건가? 이거는 아까처럼 안 쳐지네. 오 아무래도 각도가 있으니까 얘가 손목을 뒤쪽으로 좀 지탱하는 느낌이 또 있기도 하네요. 괜찮네 고정손도. 다음은 마이다스 메서. 다른 거 없고 그냥 빔 파츠 끼워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짜란! 빔 부메랑. 펜저와이제는 이걸 빼주고 되게 튼튼한 리드선 있거든요. 이거를 앞뒤로 껴줍니다. 자 이렇게 펜저와이젠 사출까지 해봤습니다. 리드선이 얇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지탱은 잘 해주네요. 퍼펙트 상태에서 슈베르트 게베르 액션! 역시 대검하면 이 포즈죠. 아 멋있다. 무엇보다 PG로 이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사실. 또 멋있잖아요 PG니까. 10년을 넘게 기다리니까 이 모습을 보긴 보네요. 그쵸? 이번엔 아그니 액션! 역시 아그니도 볼륨감이 큰 만큼 박력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봤을 때 느낌은 좋거든요.
근데 아까 조인트 있죠? 이쪽이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좀 처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 신규 외장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 짠! 이게 다 뭐게요? 더 있습니다. 짠! 이게 다 뭐게요? 정크입니다. 이쪽은 이제 스카이그래스퍼 쪽 폴리캡이나 스카이그래스퍼 외장들이거든요. 이거 스카이그래스퍼 외장에다가 클리어 파츠도 있어요. 그대로 있고 원래 이 위에 이 에일팩이 사용하던 파츠만 빼고 나머지 정크입니다. 마찬가지 이쪽에서 에일팩이 사용하는 것만 빼고 중요하게 써야 되는 것만 빼고 정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역시 기존의 에일팩이 사용하던 파츠가 있습니다. 에일팩도 여기 있는 거 좀 사용해주면은 기존 일반 에일팩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랜드 슬램이 손잡이 빼고 칼날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왕에 넣어주는 거 어차피 있던 런너에서 왜 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보면 여기에 구판 스타일의 외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구판 블레이드 안테나, 그리고 종아리라던가 머리, 뒤통수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신규 외장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그냥 갈아엎으셔도 됩니다. 구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여기도 스커트 파츠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스커트 파츠, 허벅지 파츠 다 들어있습니다. 단! 이쪽이 구판이고요. 이쪽이 퍼펙트에서 남는 정크입니다. 같은 파츠입니다. 그죠? 근데 묘하게 색깔이 다릅니다. 오히려 그레이 쪽에 가깝지 않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해드리면 정말 단순 비교를 위해서 구판, 퍼펙트 갖고 왔습니다. 색깔이 반전되어 있다고 안 느끼세요? 보면은 구판은 커버가 하얀색입니다. 그쵸? 커버가 하얀색, 테두리가 라이트 그레이인데 오히려 퍼펙트는 테두리가 화이트, 가운데가 라이트 그레이처럼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외장 컬러가 좀 반전되어 있는 런너가 여럿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액션 다 봤고 외장들 어떻게 벗기는지도 보여드렸고 각각의 모드 봅시다. 에일, 런처, 소드 봅시다. 각각의 스트라이커를 재현할 때는 원래 퍼펙트에 이렇게 끼워놨던 소드용 조인트랑 런처도 조인트 째로 그대로 필요하고요. 이대로 남는 에일팩은 밑에서 에너지팩만 빼주면 이대로 에일팩이 됩니다. 그치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인트가 가려지질 않죠. 떼어낸 런처랑 소드는 각각의 팩용 백팩에다가 조인트를 다시 갈아서 끼워주면 되고요. 소드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인트 백팩에 끼우고 그대로 소드를 수납하면 이쪽도 다 됐네요. 백팩의 장착은 에일팩이랑 같은 방식이니까 그냥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소드 먼저 간단하게 액션 취해봤는데 검을 뽑아드는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런 포즈 좋죠? 또 다른 포즈도 한번 취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도도 좀 좋아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마무리는 일반 상태, 딱 서있는 모습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모습도 한번 봐야죠. 특히 소드인 만큼 뒷모습 볼만합니다. 이번엔 런처입니다. 런처도 일반 상태에서도 괜찮네요. 런처 뒷모습도 그런대로 볼만한데요? 아무래도 퍼펙트가 이제 A에 막 덕지덕지 붙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덜어낸 게 더 볼만하기도 하네요. 역시 런처 주력 포즈는 이런 거 같네요. 딱 한쪽으로 주시하고 있는 모습. 양손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포즈도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쪽 서브 그립 쪽이 솔직히 손으로 꽉 쥐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손에 걸쳐두었다? 라는 그런 느낌이네요. 당연히 구판을 갖고 계시다면 조인트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일 스트라이크도 만들어봤는데 역시 옆에서 보면 날개가 확 뒤로 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도 뭐 이건 이거대로 뭐 에일 스트라이크니까 또 물론 나쁘진 않지만 아쉬움은 많이 남네요. 외장들의 치오픈도
외장이 바뀌었어도 위치들은 다 동일합니다. 기존에 그대로 오픈할 수 있고요. 흉부, 어깨, 그리고 아머 슈나이더 수납부, 거기다가 종아리까지. 종아리 부분은 열기 좀 까다롭더라고요. 아래쪽 외장을 좀 벗겨야 쉽습니다. 특히 어깨 안쪽은 코팅 파츠가 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쪽 한번 꼭 보세요. 오늘의 마지막으로 아까 보지 못했던 이 조인트들, 이걸 활용해서 스카이 그래스퍼와 스트라이커 팩들을 호환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에일부터 해볼까요? 에일 자체는 뭐 사실상 기존이랑 같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끼우고 얘도 슬라이드 한 다음에 전에 그 스카이 그래스퍼 리뷰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 에일팩을 장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대신에 좀 이제 중간이 변경된 버전인 거죠. 조인트 달린 버전으로 해서. 뒷모습은 이렇고요. 뭐 전에 봤던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드부터 해볼 건데요. 조인트가 달라집니다. 오른쪽이 스트라이크 건담에 끼우던 거고 이쪽이 스카이 그래스퍼용입니다. 오른쪽이 건담용, 그리고 왼쪽이 스카이 그래스퍼용입니다. 차이 보이죠? 일단은 스카이 그래스퍼 슬라이드 프레임 열고 조인트 드러내고 프레임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프레임을 닫고. 건담 때랑은 다르게 건담은 두꺼운 쪽에 조인트 2개였는데 그래스퍼는 얇은 쪽에 조인트 2개 씁니다. 그래서 얇은 쪽으로 잘 맞춰서 그대로 결합됐으면은 이렇게 펼쳐주고 백팩에서 검을 뒤집어 끼워주세요. 뒤집어 끼워주고 검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근데 웃긴 게 A일 때는 그냥 들어가면 됐는데 얘들은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게 이 프레임입니다. 추가 프레임을 장착, 그 위에다가 백팩 장착하면 아주 딱 맞게 들어갑니다. 뒤집어서 스탠드 조인트에다가 전용 프레임을 끼워주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펜저 아이젠 낄 건데 펜저 아이젠 이 프레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빼고 끼는 거예요. 짜잔! 소드 완료! 짜잔짠! 이거 그런대로 볼만한데? 이번엔 런처입니다. 역시 조인트가 달라집니다. 이쪽이 건담용, 이쪽이 스카이 그래스퍼용. 먼저 아까랑 동일하게 반대쪽이죠. 이제 프레임 열고 조인트 드러내고 잘 맞췄으면은 다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날개도 접고 해서 프레임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랜딩 기어 부분 있죠? 이거 커버를 뺀 다음에 여기 전용 프레임 끼워줍니다. 전용 프레임 끼우고 커버 다시 이쪽에 끼워주고요. 세워서 보면 이렇게 앞으로 프레임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소드 때 썼던 프레임 또 껴줍니다. 이렇게. 또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이거 퍼펙트 스트라이크에도 쓸 수 있는 건데 이거 왜 스카이 그래스퍼 매뉴얼 쪽에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면 볼 조인트 아까 좀 흔들렸었죠? 근데 여기다가 보강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다 끼우고 여기도 끼우고 양쪽 다 끼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흔들리거든요? 대신에 끼우면 회전밖에 안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꺾이진 않아요. 거의 자유롭게 좀 여유롭게 꺾이진 않고 이렇게 딱 고정만 돼 있죠. 아그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끼우면 특별히 막 볼 조인트가 출렁거리다는가 그런 게 없네요. 왜 여기서 알려주는 거야 이거? 아무튼 끼우고요. 손잡이 부분을 아까 끼워놨던 프레임에다가 장착. 런처 완성입니다. 짜잔. 볼만한데 이쪽도. 오. 아니 왜 진즉 안 낸 거야? 진짜 괜찮은데 얘들은. 스카이 그래스퍼는 진짜 괜찮네요 또. 이 보강 조인트를 끼우고 에일에다가 아그니 끼워볼게요. 요건 옆으로 안 쳐지네. 아 이걸 처음부터 알려주지 왜 매뉴얼 끝자락 가서 알려주는 거야 이거. 이제 매뉴얼 진짜 마지막 가야 있습니다 이거. 단지 이제 볼 조인트로서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만 빼면 나는 그냥 이렇게 고정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조인트 무조건 쓰세요 그냥.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퍼펙트 그레이드,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각각의 스트라이커가 뭐 일단 간섭을 안 하니까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공식으로 나와서 심지어 퍼펙트 그레이드로 나와서 예전에 그냥 스트라이크 PG 때는 이 퍼펙트라는 설정이 공식으로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소드랑 런처가 발매하기를 기다렸던 팬으로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참 기쁘긴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장점도 분명하고 단점도 좀 분명합니다. 뭐 그런 대로 덩치도 있고 전시하는 맛은 있을 것 같은데 좀 비싸지 않나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네요. 해서 외형은 10점입니다. 외형 부분에서는 전 만족했어요. 일단 전체적인 덩치, 특히나 이 덩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런처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볼륨감이랑 디테일은 기본적인 거는 다 지켜주니까 그 부분은 괜찮았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스트라이크의 본체, 코팅 파츠 적용된 부분들, 특히나 이 부분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건메탈로 박힌 프레임,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네요. 가동은 10점입니다. 원래 PG 스트라이크의 가동 자체가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뭐 무릎 꿇기라든가 뭐 어깨 올리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고관절이나 이 종아리 부분에 폴리캡 노후됐을 때 찢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뭐 퍼펙트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무장은 9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쉴드랑 그리고 펜저 아이젠을 동시에 달 수 없다는 건데, 저는 양팔에 다 달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근데 조인트만 수정 같이 새로만 추가해줬어도 되는데 왜 그걸 교체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런처 부분, 퍼펙트에 달았을 때 볼관절이 좀 처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매뉴얼 뒤쪽에 나와 있는 보강 조인트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냥 나는 런처 펼치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조인트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매뉴얼이 왜 나중에 이 뒷부분에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앞에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기믹은 8점입니다. 일단은 가장 좀 이상했던 게 매뉴얼이죠. 매뉴얼 보면은 일단은 펜저 아이젠 부분, 회전이 안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에 회전하라고 나와 있는 등, 그리고 이 런처 부분도 디테일이 분명 뒤집으면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것도 매뉴얼에 방향 지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좀. 그리고 가성비는 8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덩치만 딱 봤을 때, 이 볼륨감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조립되는 과정에서 부품 수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좀 비싸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 좀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뭔가 오밀조밀하게 조립이 돼가면 더 재밌었을 텐데, 뭔가 특히나 런처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막 파이프도 좀 더 분할해주고 막 디테일 조금 더 분할해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랜드 슬램은 굳이 왜 뺐을지 모르겠어요. 기왕에 해주는 거 해줘도 왜 그랜드 슬램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손등 왜 이걸 또 교체식으로 굳이 해놨는지, 그런 부분들 좀 작은 부분들이 많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쉐!